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의 전기기능사 담당 이재일 강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25년도를 목표로 전기기능사 필기교재를 출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출판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강의를 안 찍어서 24년도 기출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5년도 교재 준비를 위해서 전자칠판과 함께 지금 준비를 했고요. 24년 이 기출보건 문제는 단원별로 20문제씩 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가 줄의 법칙을 보시면은 줄의 법칙은 전류의 열작용이었습니다. 전류의 열작용을 나타내는 법칙이 줄의 법칙이었고요. 그래서 줄의 법칙은 H, 열량을 구하라 했는데 열량 H는 0.24PT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0.24VIT로, 이거는 0.24I 제곱 RT로도 구할 수가 있었고 0.24R분의 V 제곱 T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가 열량의 단위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열량, 줄의 법칙의 계산 H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기를 봤더니 0.24IRT로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은 바로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0.24I 제곱 RT를 찾아주시면은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A이고 상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류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델타 결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였어요. 델타 결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상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가 하나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상간전압 VL은 상전압 VP와 같다. 요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선전류와 선간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은 상간전류 IL은 상전류의 루트 3배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IL은 루트 3IP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상전류 IP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IP는 루트 3분의 I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IL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40이 주어졌고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은 답이 나오는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고 나오네요. 전류의 발열작용은 저희 1번 문제에서도 풀었듯이 줄의 법칙이었습니다. 줄의 법칙, 전류의 열작용 또는 전류의 발열작용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의 열작용 이러면은 줄의 법칙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전류의 발열작용, 줄의 법칙,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저희가 자성체의 종류를 보시면은
자성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강자성체, 두 번째 상자성체, 세 번째 반자성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은 어떤 건지 종류를 알았어야 되는데, 강자성체는 저희가 니, 코, 철, 망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니는 니켈, 코는 코발트, 철은 철, 망은 망간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상자성체는 백금, 산소, 알루미늄, 텅스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방자성체는 우리가 좋아하는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까지 하고, 여기 하나 더 넣자면은 비스무트까지 넣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자성체까지 나오고요. 그럼 지금 반자성체에 해당된 거 물어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고율은입니다. 파고율과 파형률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높을 거에서 파고율부터 적을 겁니다. 파고율부터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파형률을 적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파고율과 파형률을 적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먼저 해 놓을 거고, 우리가 교류는 네 가지 값이 있었는데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순식값이 있었는데 순식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니까 무시하고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중에 제일 큰 값부터 적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이니까 최대값을 적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값은 시료값을 적을 거고, 그 다음 값인 평균값을 적을 겁니다. 요렇게 적어 놓으면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 되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파고율을 물어봤으니까 시료값분의 최대값, 요걸 찾아주시면은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1, L2 헨리의 두 온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을 때 이 두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럼 저희 일단 상호 인덕턴스를 보면은 상호 인덕턴스 M은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직교하고 있다. 직교는 L1과 L2가 수직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직교차하고 있을 때 상호 인덕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하고 4번 중, 왜? 이 4번이 있는데 4번 루트 L1 곱하기 L2라서 요 4번에 찍으실 수도 있는데, 이 루트 L1 곱하기 L2가 됐을 때는 이 결합계수 K가 누설자석이 없다라고 했을 때예요. 누설자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K를 1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루트 L1 곱하기 L2가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서로 누설자석이 없다라는 말이 없고 서로 직교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의 답은 3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전류계와 부하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전압계와 부하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전류계와 분류기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전압계와 배율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요거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전류계와 부하는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전압계와 부하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계와 분류계인데 이 분류기는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바로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분류기라고 해 라는 거고요. 배율기는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바로 배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병렬로 접속하는 거, 전류계와 분류기 연결은 병렬이기 때문에 답은 분류기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하악당량에 비례한다라는 이 법칙은 무엇인가? 입니다. 저희가 화학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온다 했어요. 전기 기능사에서는.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의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의 법칙이 석출량은 전기량과 비례 하악당량과 비례입니다. 요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래서 석출량 W는 하악당량 K, 전기량 Q다.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전기량 Q는 KIT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저항 3개를 델타 접속했을 때 한 상의 저항이 30Ω입니다. 이를 등가 변환한 Y 접속 시 한 상의 저항값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델타를 Y로 변환이 있고요. Y를 델타로 변환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델타를 Y로 변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Y의 저항값 R은 얼마냐인데 항상 Y는 델타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델타 R을 해주시면 되고요. Y에서 델타를 변화했을 때는 델타 R은 Y의 3배입니다. 3YR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델타에서 Y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델타 값 30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30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30 계산하시면은 답은 4번이야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곤수 300회의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5A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무슨 법칙이냐?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이 하나 더 나와요. 아까 패러데이 법칙, 화학과 관련된 법칙을 했고요. 이번 이 패러데이 법칙은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패러데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유도 기전력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가 있고 L 곱하기 dT분의 di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Li는 N파이다 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인덕턴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L은 I분의 N파이다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N은 곤수기 때문에 곤수가 300 곱하기 자속 파이는 0.05 분의 전류가 6A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의 저항의 몇 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저항 공식을 적어 보면은 저항 R은 A분의 노후 L이다. 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는 몇 배예요? 노후 2L이 되고 면적은 3분의 1A로 한다. 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은 몇 배가 되냐? 요러한 문제, 원래는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공식으로 풀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쓴다 했냐? 자, 저항의 길이가 몇 배냐?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단 최적이 일정하다. 이 말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면적을 길이의 배만큼 감소. 이 말이 들어가면은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은 뭐예요? 길이는 2배로 했어요.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 길이도 만약에 2분의 1로 했을 때는 제곱배가 맞는데 지금은 길이는 2배고 단면적이 3배이기 때문에 뭘 해주시냐? 2하고 3을 곱한 게 저항의 배수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길이의 제곱배잖아요. 만약에 같았으면 제곱배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4배가 맞는데 지금 이렇게 길이의 배수가 다를 때는 이 길이와 이 단면적의 숫자 분모 쪽을 곱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배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다.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저항의 문제는 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k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10도 50리터의 물을 46도로 올리는데 3시간이 걸렸다면 효율은 몇 프로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MCT는 0.24PT 효율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M은 질량을, C는 비열을, T는 온도차를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P는 전력, T는 시간, 단위는 세크, 초입니다. 세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효율,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효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효율은 0.24 PT분의 MCT다. 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할 건데요. M은 질량이에요, 질량. 근데 지금 어디에 봐도 질량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 질량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50리터의 물, 요게 질량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물 1리터당 1000g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물이 얼마예요? 50리터니까 50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비열인데요. 비열은 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온도예요. 근데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래서 1을 곱해줘도 되고 전혀 안 곱해주셔도 되고요. 1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 온도차는 10도에서 46이래요. 그러면 46 빼기 10을 해주니까 46 빼기 10, 그럼 온도차는 36도야. 이거에다가 0.24 곱하기 전력은 1kg 1000 곱하기 시간 3 곱하기 분으로 초로 바꿔줘야겠죠. 단위 시간의 초는 세크였으니까요. 그래서 60분의 60 곱하기 60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효율은 70%.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R에 한 상솔레노이드의 I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개의 색이 H였다. 건수 N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 한 상솔레노이드 이 자개의 세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개의 세기가 저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자개의 세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봐주셔야 됩니다. 한 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2πR분의 NI라는 저희가 공식이 있었고요. 만약에 얘가 길이도 나왔다, 자도도 나왔다라는 말이 들어야 됩니다. 한 상솔레노이드가 자도도 나왔다. 그러면은 자도도 나왔을 때는 L분의 NI야 라는 요 첫 번째 공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요.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자,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는 제가 먼저 이 한상솔레이로이드를 먼저 적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한상솔레이로이드를 그대로 일단 따라 쓸게요. 2 파이 R분의 NI를 일단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온형 코일은요. 자속 파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파이가 없어 라고 해서 이 파이를 나중에 이렇게 지호만 주시면은 되더라. 그래서 2R분의 NI가 나와야 된다. 이게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건요.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자, 무한장 직선도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일단 한상솔레로이드를 그대로 갖다가 쓸 겁니다. 2파이R분의 NI를 그대로 갖다가 쓸 건데 문제는 직선에는 감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감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수를 없앨 거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일단은 세 개가 자주 나오는 자개의 세기에 대한 공식이라서 이 공식을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13번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면은 지금 한상솔레로이드래요. 그럼 아까 우리 한상솔레로이드의 자개의 세기 H를 보시면은 H는 2파이R분의 NI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또는 뭘 쓸 수 있었어요? L분의 NI로도 쓸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H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N을 물어봤어요. N을. 그러면 자, N을 물어봤기 때문에 N은 I분의 2파이 RH가 되거나 또는 I분의 LH가 되거나 요렇게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I분의 2파이 RH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I분의 2파이 RH 13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보기가 제가 쓰다 보니까 얘가 2파이 아래 참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래 참자가 아니고 우리 I분의 2파이 RH 여기도 2파이 R분의 NI 얘도 2R분의 NI 2파이 R분의 I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래 첨자가 아니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아래 첨자로 들어갔다라는 거 잘못 들어갔다라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진공 속에서 1m의 거리를 두고 10-3승 웨버와 10-5승 웨버에 자극이 놓여 있다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뉴턴은 하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클롱의 법칙입니다. 자, 클롱의 법칙은 두 개가 있어요. 정계냐 자계냐. 지금은 얘가 자석이죠. 웨버니까 웨버는 자석이니까 자석 쪽에 대한 클롱의 법칙인데 그러면 자석 쪽의 클롱의 법칙은 자기력은 두 자극의 세기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게 바로 클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력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4파이 뮤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의 값이 나오냐?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4파이 뮤분의 1이 계산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해서 계산 문제는 대부분 요 공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 보시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1의 제곱 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계산을 해주면은 저희가 답은 6.33 10의 마이너스 4승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기 저항의 단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기 저항을 먼저 보시면은 자기 저항 R 뮤 A분의 L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자기 저항을 하나 더 하자면은 파이분의 기자력 F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력 F는 파이분의 N I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분의 NI에 따라서 이 단위가 바로 자기저항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저항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와 곤수의 단위인 T, 퍼, 자속, 웨버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암페어, 턴, 퍼, 웨버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각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보기를 보기 전에 저희가 내용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로가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 이걸 저희는 평행한 두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도체에 작용한 힘을 보시면은 F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곱하기 I1 곱하기 I2다 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뮤 제로를 풀었으면은 공기 중 투자율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곱하기 I2가 되고요. 2파이 R은 그대로 2파이 R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게 약분하면은 파이랑 약분이 되고 2랑 4랑도 약분이 돼서 여러 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결과값은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곱하기 I2다. 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거고요. 근데 이 작용하는 힘이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작용하는 힘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두 도체가 나란히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두 도체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같을 때가 있을 거고 이 두 도체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는 같이 가니까 힘이 커진다. 흡입력이 작용하고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오는 길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발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은 반발한다. 근데 이 반대 방향과 또 같은 말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완복한다. 반대 방향 대신에 조금 쓰이는 말이 완복한다라는 요 말도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종 용량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렬 접속. 콘덴서의 직렬 접속은 어떻게 나와요? 콘덴서의 직렬 접속은 자,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한다 했기 때문에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나와줘야 되고요. 콘덴서의 병렬 접속을 물어보면은 콘덴서의 병렬 접속은 더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렬 접속한 거에다가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병렬이니까 더하기 C3를 해준다.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은 더하기, 직렬 접속은 요러한 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직렬 접속의 틀 찾고 그 다음에 C3를 더해주는 거.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50cm이고 감은 횟수가 20회에 온용 코일에 3A의 전류가 흘렀다면 자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한상 솔레노이드를 하면서 온용 코일도 했었죠. 그래서 온용 코일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시면은 H는 2R분의 NI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2 곱하기 R 반지름이 50cm니까 0.5분의 횟수, 가문 횟수 20 곱하기 전류 3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자장의 세기는 1번 60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콘덴서도 종류가 저희가 다양했죠. 그래서 콘덴서가 저희가 종류가 다양한데 먼저 콘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바리콘 또는 가변 콘덴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전액 콘덴서, 요렇게 5가지의 콘덴서가 있습니다. 가변 콘덴서는요, 바리콘이라고도 불러. 용량이 변화해. 요 말이 들어가면은 가변 콘덴서의 특징이고요. 마일러 콘덴서는 온통형으로 감았어. 그리고 절연 저항이 양호해. 이 말이 들어가고요. 마이 콘덴서는 절연 저항이 우수해. 표준 콘덴서야. 이 말이 들어가면 마이카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는 가성비가 우수해. 산화 티탄이야. 가장 많이 사용해. 요 말이 들어가면은 세라믹 콘덴서고요. 전액 콘덴서는 극성이 있어. 교류 불가. 교류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이 전액 콘덴서는 직류용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단상전압 220V의 소형 동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 동동기의 소비 전력은? 하고 물어보네요. 자, 우리가 이 교류의 전력은 3개가 나와요. 피상 전력, PA, 유효 전력 또는 소비 전력, P, 무효 전력, PR. 요렇게 3개가 나옵니다. 피상 전력은요, VI로 구할 수가 있고요.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고,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단위로 사용하고 있고요. 유효 전력은 단위가 와트, 무효 전력은 단위가 VAR, 저는 바라고 읽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 전력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P는 220 곱하기 전류 2.5 곱하기 코사인 세타 0.75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은 답은 41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로는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1번부터는 기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전기 기기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삼삼변압기의 병렬 음전이 불가능한 결선 방식으로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저희가 삼삼변압기의 병렬 음전이 가능한 결선은 델타든 Y든 짝수로 이루어져야 돼 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 1번은 델타 2개, y 2개죠. 2번도 델타, y 짝수죠. 3번 보기도 y 2개, y 2개죠. 4번 보시면은 델타는 2개가 맞아요. 근데 y가 하나, 델타가 하나니까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이고 역률이 80%의 지산이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보시면요. 입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고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입을 한번 해 보시면은 입실론은 P는 얼마예요? 3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죠. 역률은 지금 80이니까 0.8 더하기 Q는요? 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4 곱하기 사인 세타 무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효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무효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은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나와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항상 1이 나와야 돼. 근데 저희 지금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사인 세타가 0.6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4.8이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8,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와 무부와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선 경우 전기자 반작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3개가 있어요. 전류와 기전력이 동상일 때, 같을 때, 이 전류와 기전력이 동상일 때는 우리는 행축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느릴 때입니다. 전류가 느릴 때는 저희가
감자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직축반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류가 빠를 때, 앞설 때입니다. 저희가 이 전류가 빠를 때는 증자작용 또는 자하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전류가 앞서 하기 때문에 증자작용, 자하작용이 답이야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은 삼상유도정동기의 고정자군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사항을 보시면요. 지금 A, B, C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가 바로 상이에요, 상. 그러면 지금 상은 몇 상이에요? 한 상, 두 상, 삼상. 3상입니다. 근데 일단은 다 3상이죠. 네. 3상이기 때문에 1번, 2번, 보기 3번, 4번까지 3상이고요. 두 번째 이제 A1, B1, C1이 있고요. A2, B2, C2, A3, B3, C3, A4, B4, C4. 뭐예요? 이게 극이에요. 그러면 지금 극은 몇 개예요? A가 5부터 4까지, B도 5부터 4까지, C도 5부터 4까지니까 몇 상 몇 극이에요? 3상 4극이에요. 그럼 일단 답은 아닌 거 뭐예요? 답이 아닌 거는 일단은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2극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보기 벌써 50%를 일단 줄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봐줘야 되냐? 자, 마지막 이 4번. 4극의 단자대를 봤더니 4극의 단자대가 어때요? A랑 B4랑 만나 있고 C4랑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바로 이 점이 찍혀 있다. 이게 바로 Y결선이에요. Y결선은 항상 마지막에 세 선이 만나고 선에 점이 찍혀 있다. 이게 Y결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Y결선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답은 몇 번이 되냐? 바로 3상 4극의 Y결선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직류발전기에서의 계자의 주된 역할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직류발전기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요렇게 세 개가 3대 요소예요. 그러면 계자는 뭘 하는 역할이냐?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정류자는요. 이 만들어진 기전력은 교류예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정류자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자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자속을 만든다. 요게 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 그러면은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보는데 우리는 항상 파, 크, 주, 위, 상으로 외우자 했어요. 파형이 같을 거. 크기가 같을 거. 주파수가 같을 거. 위상이 같을 거. 상회전이 같을 거. 요렇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아닌 거 찾으면 답은 몇 번이에요? 주, 위 있네요. 회전수가 같을 거. 틀린 거 2번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같아야 되는데 얘들이 다르다. 다르면 어떻게 되냐? 다르면은 파크주의상으로 썼을 때 동으로 애우자라고 했었어요. 무효 순환전류. 똑같이 무효 순환전류. 난조 발생. 동기화 전류. 자, 근데 이 동기화 전류는요, 다른 말로는 유효순환 전류라고도 합니다. 유효순환 전류라고도 해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회전이 다르면은 동기화 검정등.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 주의상 다르면 무무난동동 요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문제 잘 나오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삼상 유도종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이 3%, 일 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야?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여기 단위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빠졌네요. 몇 킬로와트인가 하는 단위까지 있는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계적 출력을 보시면은 기계적 출력 PM은 1 마이너스 슬립분의 슬립의 P2다. 1 마이너스 슬립 곱하기 P2다. 요거를 해주면은 기계적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빼기 슬립 3% 0.03 곱하기 P2. 여기서 P2는 2차 입력입니다. 2차 입력인데 2차 입력에 대한 힌트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2차 입력의 힌트는 어디가 주어져 있냐면은 바로 요 1차 입력과 1차 손실이라는 게 바로 2차 입력의 힌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2차 입력 P2는요. 뭐랑 같냐? 1차 출력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차 입력은 1차 출력과 같으니까 1차 출력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차) 입력에다가 빼기 1차 손실을 해주면은 1차 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차 입력이 얼마예요? 60이래요. 빼기 1차 손실이 1이래요. 1. 그러면 1차 출력이 얼마예요? 59래요. 그러면 이 59일 때 2차 입력도 얼마라는 거예요? 59야.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하죠. 59. 요걸 대입하면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얘는 또 보기가 좋아요. 59보다 작아야 되겠죠. 59보다 작아질 건데 다 뭐예요? 50보다 크네요. 그래서 50보다 크기 때문에 1, 2, 3은 당연히 2, 3, 4는 당연히 답이 안 될 거고 답은 1번이다. 요런 문제 주면 진짜 좋은 문제죠. 보기가 다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재료 B종의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몇 도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연재료 B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절연물의 전체 최고 허용 온도부터 알아볼게요. 최고 허용 온도를 보시면은 먼저 종류부터 쓰면은 Y, A, E, B, F, H, C 요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Y부터 적으면요. Y는 숫자 9란 모양이 좀 똑같이 생겨서 90이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숫자가 약간 13처럼 쓰이죠. 그래서 13, 130이다. 요렇게 두 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서는 이 앞에는요. 15도씩만 더해주세요. 그러면 90에 15 더하니까 105도. 105에 15 더하니까 1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에는요. 25도씩 추가해주세요. 130에 25니까 155. 155에 20이니까 180. 요 C는요. 초과. 180을 초과했을 때 C다라는 거. 요게 최고 허용 온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최고 허용 온도를 물어본 게 아니죠. 온도 상승 한도를 물어봤어요. 온도 상승 한도는요. 최고 허용 온도에서 마이너스 40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 B종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예요? 130이요. 근데 온도 상승 한도를 물어봤으니까 40을 빼주라는 거예요. 그럼 130 빼기 40 하니까 몇 도예요? 90도야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연물 이 순서대로 외우고 90하고 130 외우고 앞에는 15도 뒤에는 25도씩 증가해 C는 초과. 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온도 상승 한도는 40도를 빼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농역유도정돈기의 기동법이 아닌 거 하고 물어보네요. 그럼 뭐 농역유도정돈기의 기동법부터 한번 보시면요. 농역유도정돈기의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법, 기동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요러 개가 바로 유도정돈기, 농역유도정돈기 기동법이에요. 그럼 지금 농역유도정돈기 기동법, 기동보상기 맞고 리액터 기동 맞고 전전압 기동도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 보시면 그죠? 왜? Y델타인데 델타 Y예요. 틀린 거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 Y 함정 잘못 보면 진짜 Y델타 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래서 보기를 잘 봐야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델타 Y, Y델타인데
델타 Y라 했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요즘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60Hz 2만 kV 암페어의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rpm이면 극수는 얼마인가? 자, 지금 이거 60Hz는 주파수고요. 2만 kV 암페어라고 나왔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저 함정에 파서 계속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국수가 얼마나요? 국수가. 그러면 저희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동기 속도. 동기 속도 ns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 F다.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동기 속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극수 P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극수 P는 NS분의 120 F야가 되겠죠. 속도 얼마요? 1200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은 6극이 나와. 근데 지금 우리 요거에 전압이 나와서 킬로볼트 암페어 저게 함정입니다. 저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하는데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변압기의 곤수비가 60일 때 1차 전류가 6A이면 2차 전류는 몇 A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곤수비를 알아야 돼요. 곤수비 A는 2차 곤선분의 1차 곤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전류만 1차분의 2차 다 2차분의 1차인데요. 전류만 1차분의 2차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1차 전류는 주어졌고 2차 전류 구하래요. 그러면 2차 전류 I2는요. 곤수비 A랑 I2랑 자리를 바꾸니까 A, I1 요게 2차 전류겠네요. 그러면은 곤수비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60이 주어졌어요. 곱하기 1차 전류 얼마 주어졌어요? 6 주어졌어요. 그럼 60 곱하기 6 계산해 주시면은 360 2차 전류 굉장히 큰 전류가 나오네요. 요렇게 저희 곤수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변압기는 요 곤수비 문제 잘 나와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60Hz 4급 발전기의 유도 정동기의 회전 속도가 1700rpm이라면 슬립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유도 정동기는 바로 이 슬립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유도 정동기에서의 슬립은요. ns분의 ns-n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s는 동기 속도죠. 자, 동기 속도 ns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구해요? p분의 120 f로 구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극수 4극이래요. 4분의
120 곱하기 60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동기 속도는 18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슬립이 퍼센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퍼센트로 바뀌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퍼센트죠, 지금 뒤에 단위가.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동기 속도 1800 분의 1800 빼기 회전 속도 1700 곱하기 100 요거를 계산을 해 주시면은 이제 계산도 계산하시면은 답은 5.56을 알려주고 있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다음 사이즈터 중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3단자 형식이 아닌 것은요. 3단자를 보면 되는데 3단자는 먼저 GTO가 있습니다. GTO는요. 단방향 (3단자짜리입니다) 근데 이 GTO의 특징은 자기 소호가 가능해. 이 말이 들어갑니다. 자기 소호 가능한 단자 하면은 GTO가 되고요. 두 번째는 SCR입니다. 자, SCR도 똑같이 단방향 3단자예요. GTO처럼. 근데 SCR은 자기 소호 기능이 없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3단자는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도 3단자인데 이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예요. 방향이 두 개다. 방향이 두 개인 3단자가 바로 트라이액입니다. 그럼 3단자가 아닌 것은 다이액이 답이 됩니다. 다이액은요. 양방향 2단자다라는 거 요렇게 3단자, 2단자짜리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변압기의 1차 고내수가 80, 2차 고내수는 321 때 2차 전압이 100이면 1차 전압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차 측 전압이 100V일 때 1차 측 전압은 얼마야? 아까 우리 했죠? 변압기는 곤수비 문제요. 그럼 곤수비 다시 한번 적으면요. A는 2차 곤선분의 1차 곤선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은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은 루트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는 전류만 1차분의 2차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2차 측 전압이 100이면 1차 전압 얼마냐? 라고 했는데 먼저 곤수비를 구해야 돼요. 근데 곤수비를 구하는 힌트는 주어졌어요. A는 N2분의 N1이라고요. 자, 2차 곤의 수가 320 분의 1차 곤의 수가 80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은 곤수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차 전압을 구하라 했으니까 1차 전압 V5는 AV2가 되더라랍니다. 그럼 AV2에 이제 대입을 해 주시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답은 25가 답이 나옵니다. 답은 25.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홀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부홀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계정기 설치 위치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변압기 본체와 이 변압기 본체 대신에 변압기 주탱크라고도 합니다.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입니다. 자, 요걸 찾아주니까 어디에요?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같은 회로의 두 점에서 전류가 같을 때 동작하지 않으나 고장 시 전류에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기전기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전류차예요. 일단 전류차. 전류차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전류차갑니다. 저희가 이게 또 오타가 됐네요. 전류차간데 차기도 나왔어요. 차갑니다. 그래서 전류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 바로 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요. 전류차의 비율이에요. 전류차의 비율이고 그리고 가전류 계전기는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시에 전류차가 생깁니다. 얘는 그냥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른 거고 고장 시는 차동 계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차동 계전기는 고장 시 전류차야 이 말이 들어가는 거고 가전류 계전기는 그냥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은 차단해 주는 거. 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지 않게끔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보상건선 설치, 2번 보극 설치, 3번 브러쉬 위치를 정기적 중심점으로 이동, 4번 균합판 설치인데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요? 반작용 대책은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보상건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상건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성점을 이동시킵니다.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4번 균합판 설치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직류 직번정동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하고 물어보는데요. 직번정동기는요.
벨트나 무브와 운전을 금지시킵니다. 왜 금지시키냐? 벨트가 벗겨지면은 갑자기 고속이 되기 때문에, 무브화로 하면은 고속이 되기 때문에 이염 속도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절대로 직류 직권 정동기는 벨트나 무브화 운전 금지한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직류분권 정동기에서 운전 중 계자곤선의 저항을 증가하며 회전 속도의 값은 어떻게 되냐인데요. 자, 직류분권 정동기는 계자 제어가 있습니다. 이 계자 제어에서 조금 알아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네 번째, 계자 전류가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섯 번째, 계자 저항이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요게 바로 계자 제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자 제어에서의 일단 속도를 보시면은 속도 N은 파이분의 V-IA RA야. 요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파이가 바로 계자예요. 근데 이 자속 파이는 어떻게 나오냐? 자속 파이는 계자 전류 IF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계자 전류 IF는 어떻게 구하냐? 계자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어.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속이 증가한대요. 자속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속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속도는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자속이 이번에는 감소한대요. 자속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속도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요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류가 증가한대요. 근데 전류는 뭐랑 같아요? 자속하고 똑같아요.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도 증가하니까 속도는 감소할 거고,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니까 속도는 증가할 거야. 이게 되고요.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은 전류가 감소해요.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니까 저항이 증가할 때는 속도도 증가하고, 저항이 감소하면은 속도도 감소해.
요렇게 6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을 증가했으니까 속도 증가해.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 영향을 보시면요. 첫 번째, 주자속이 감소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성축이 이동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한다. 요게 세 개입니다. 영향이. 그러면 자, 1번 맞죠? 브러쉬 불꽃 발생. 2번 주자속 감소한다. 맞고요. 3번 전기자 전류에 주자속이 영향을 준다. 이것도 맞죠. 주자속 감소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중성축이 이동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 중성축이 이동에 뭐가 있냐면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해요. 중성축이. 근데 지금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발전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틀린 거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회전 방향과 반대는요. 직류정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일 때 중성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요거 함정이었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기기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 설비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전기 설비부터 41번부터 60번 전기 설비 보건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고압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전압의 종류를 보셔야 된대요. 전압의 종별을 보면은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고요. 우리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죠. 직류와 교류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압만 외우면은 고압과 특고압은 참 쉬워요. 왜? 직류나 교류나 똑같기 때문에. 고압은요. 저압보다 크고 7000V 이하면은 고압으로 보고요. 7000V를 초과하면은 특고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쉽죠. 그러면 이제 저압만 외우면 돼요. 저압은 직류는 1500V 이하를 저압으로 보고요. 교류는 1000V 이하를 저압으로 보고 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고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7000V를 초과하는 거. 얘는 지금 고압이고 얘는 직류 저압이고 얘는 교류 저압이죠. 그래서 특별고압은 4번 7000V 초과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기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요.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 뭐예요? 저희 멀티탭이 있고
테이블 탭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멀티탭과 테이블 탭은 사실 진짜로 좀 달라요. 멀티탭은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탭이라 부르는 거는 전선이 긴 거를 멀티탭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멀티탭이 아니에요. 테이블 탭이에요. 연장할 때. 우리가 콘센트를 연장할 때 사용하는 거는 테이블 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는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그 연장하는 거는 사실은 테이블 탭이고요. 멀티탭은 예전에 보면 T자형 멀티탭 있죠. 그냥 꽂아서 쓰는 그 자리에서만. 그게 멀티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르는 거는 멀티탭, 테이블 탭 두 개가 따로 다 그냥 멀티탭 하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이 멀티탭과 테이블 탭은 다른 거다라고 꼭 실생활에서는 뭐 멀티탭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테이블 탭과 멀티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않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적합하지 않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자, 배전반과 분전반은 차단기들이 설치되어 있죠. 차단기는 여러분들이 이염할 때 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해야 돼요? 첫 번째, 안전된 장소에다가 설치해야겠죠. 맞아요. 두 번째,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면 차단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막혀 있는데 어디인지 못 찾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는 2번 밀폐된 장소. 3번 왜? 전기하면 바로 차단기 내려야 되니까 개폐기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3번은 맞고 4번에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도 맞다라는 거예요. 왜? 차단기, 분전반과 배전반은 차단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도 보면은 현관 입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정된 장소,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밀폐된 장소는 안 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하양유 저장소의 배송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하양유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하양유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하여야 되냐? 자, 일단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니까 틀린 거는 금속관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양유는 무조건 케이블, 입구까지는 케이블 써야 돼. 그럼 케이블인데 옥측, 옥상으로 갈까요? 땅 속으로 갈까요? 땅 속으로 넣어야 돼.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정설로가 하양유 저장소 입구에 가는 공사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크션 박스 내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식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박스 내의 전선 접속. 자,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거는 직고리 접속이에요. 근데 이 직고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 전선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면은 여기에 테이프를 감아야 되는데 직고리 접속을 할 경우에는 테이프를 안 감고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 내에 전선 접속이기 때문에 직고리 접속이야 라고 생각하고 뭘 사용해야 돼요?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전주를 건주할 경우 A종 철근 콘크리트주 길이가 10m이면 땅에 묻는 표준 최저는 약 몇 미터인가? 단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이다 입니다. 자, 우리 전주의 깊이는요. 15m 이하냐, 15m 초과냐,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15m 이하면요. 6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요. 15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2.5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단 허용 인장이 6.8 이하일 때만이에요. 허용 인장 하중이 6.8kN 이하일 때만 요거고요. 만약에 허용 인장 하중이 6.8에서 9.8 이하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되냐? 플러스 30cm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 6분의 1 계산한 거에다가 플러스 30을 해줘야 되고 15m 초과하면 2.5m인데 거기다 뭐 해줘야 돼요? 플러스 30을 더해줘야 돼요. 허용 인장 하중이 6.8을 넘고 9.8 이하일 때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6.8 이하니까 그냥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그럼 6분의 1에다가 10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은 1.7 3번이 된다. 요거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전선 묻는 전주 깊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소매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가 이 공사는요. 가능한 거, 다 가능한 건요. 다 가능한 거는 금속감각 케이블이에요. 금속감각 케이블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폭발, 열과 관련된 폭발, 열만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한 거.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수지관은 원래 열에 약해요. 왜? 비닐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하양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 거기에는 쓰면 안 되고 그거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연성 분진의 폭발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바르게 짜여진 거 뭐예요? 케이블하고 금속관은 된다 했고 거기에 합성수지관까지 넣어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가로 15m, 세로 20m, 천정의 높이가
4m. 작업면의 높이가 1m. 간접조명 방식의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약 얼마이냐라는 거네요. 실지수는요, H, X 더하기 Y분의 X 곱하기가 또 X도 헷갈리시니까 여기를 그냥 점으로 찍겠습니다. X 곱하기 Y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X가 가로, Y가 세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15 곱하기 20분의 H는 작업면에서부터 조명까지의 높이가 H거든요. 그러면 작업면이 지금 얼마예요? 1m죠. 천장의 높이는요? 4m죠.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H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3에다가 15 더하기 20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5 더하기 20 얘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제 실지수가 나오는데 실지수는 2.85가 나와서 답은 4번 2.84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굵은 전선의 절단을 할 때,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것. 답은 1번 클리퍼입니다. 클리퍼가 굵은 전선을 절단입니다. 벤치는요, 그냥 전선을 절단해요. 얇은 전선만 절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벤치로 절단을 못할 때 이제 클리퍼로 절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이어 스트리퍼는 피벗 벗기는 거. 플라이어는 노크너트를 잴 때 사용하는 거. 조일 때, 잴 때 요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번입니다. 저고와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궤도면상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5m 이하짜리만 좀 외울게요. 5m 이하는요, 지선, 가공통신선, 저압, 인입선 요렇게 3개는 5m 이하고요. 나머지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6m 이하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6m고 철도와 궤도가 나오면은 무조건 볼 것도 없이 6.5m 이하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궤도는 볼 것도 없이 6.5m 이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입니다. 구리전선과 전기기계 그리고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경우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진동 등 헐거워짐 나오면은 스프링 와셔입니다. 또는 이 스프링 와셔와 같은 게 이중 너트입니다. 스프링 와셔, 이중 너트 둘 중 하나인데
답은 스프링 와셔니까 2번 스프링 와셔입니다. 진동도 헐거워져 이러면은 스프링 와셔, 이중노트 둘 중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합성 수지간 상호 및 감가 박스는 박스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는 감 바깥지름의 몇 배로 해야 되냐?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접착제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1.2배만큼 깊이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접착제 사용 안 했어. 1.2.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 옆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지점 간격은요. 1m 이하, 1.5m 이하, 2m 이하, 3m 이하 요렇게 있습니다. 1m 이하는요. 캡타이어 케이블과 가요전선간이 1m 이하에 해당되고요. 1.5m는 합성수지관과 각종 몰드가 1.5m고요. 2m는 금속관, 케이블, 애자 사용공사, 나이팅 더트, 요러 개가 2m 이하고요. 3m 이하는 금속 더트, 버스 덕트가 3m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캣타이어 케이블이니까 1m 이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정하는 방식의 강원으로 강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 채용되는 조명 방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국부 조명은요. 필요한 곳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작업하는 것만 밝게 해주는 거. 요게 국부 조명이고요. 전반 조명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나인 거. 사무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게 사용하는 게 전반 조명입니다. 직접 조명은 밑으로 빛이 직접 오는 거죠. 간접은 빛이 2로 많이 가는 게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얘들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지선을 보강해서 안 되는 것은? 지선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지선은 전주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라든가 불면은 전주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해 주는 게 지선인데
지선으로 안 잡아줘도 되는 거. 철탑은 이미 철탑이잖아요. 철로 만든 탑이잖아요. 그래서 지선을 써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철탑은 지선 사용 금지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금속 전선 간의 작업에 나사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어느 것이냐? 라고 물어보네요. 1번의 파이프 밴더는요. 금속관을 구부리는 겁니다. 2번의 니머는요. 금속관을 다듬는 겁니다. 3번의 오스터가 금속관에 나사를 냅니다. 4번의 파이프 렌치는 커플링을 조일 때입니다. 커플링을 조일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답은 오스터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단선의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경우 적합하지 않는 전선의 규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트위스트 접속은요. (6) 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전선에 사용합니다. 그럼 아닌 건요? 10이겠죠. 요 10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써야 됩니다. 브리타니아 접속은 10 제곱밀리미터 이상 굵은 전선에 사용하는 거. 요게 브리타니아 접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거? 하고 물어보네요. 홀서는 분전방 구멍 뚫기 맞고요. 홀서는 분전방 구멍 뚫기 맞고요. 2번에 PC 테이프는요. 전선 간에 전선을 넣는 역할이지 전선간을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는 2번이고요. 토치램프는 합성수지관을 가공하는 거 맞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토치램프에 합성수지관을 구부린다라고 하는데 합성수지관을 구부리기는 토치램프의 역할이 아닙니다. 토치램프는 합성수지관이 딱딱하니까 불로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구부려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맞고요.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역할.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둘 중 하나예요. PC 테이프로 전선간을 보호한다가 나오는 문제가 있거나 또는 토치램프의 합성수지관을 구부리기 이 문제가 나오는데 토치램프는 합성수지관 구부리기가 아니고 가공하기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9번입니다.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에 허용되는 거라고 하네요. 자, 부식성은 뭔가가 다 녹는 거죠. 녹아서 허용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유일하게 그 부식성이 있는데도 허용돼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어두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허용된 게 전등은 허용됩니다. 부식성 가스가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전등 없으면 아예 불이 어두운데 어떡해요?
그래서 최대한 부식이 안 되는 제품으로 써야 됐는데 일단 전등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가요 전선 간의 상호 접속은 무엇으로 사용하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가요 전선 간의 부품을 조금 봐주면요. 스플릿 커플링이 있고요. 플렉시블 커플링이 있고요. 콤비네이션 커플링이 있고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가 있고요. 앵글 박스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러 개가 있는데 스플릿 커플링은요. 가요 전선간과 가요 전선간을 접속할 때 씁니다. 가요 전선간과 가요 전선간, 가요 전선 상호 접속 스플릿이에요. 답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커플링도요. 가요 전선간과 가요 전선간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 플렉시블 커플링이고요. 콤비네이션 커플링은요. 가요 전선간과 금속관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콤비네이션 커플링이고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는요. 박스와 가요 전선간입니다. 앵글 박스 커넥터도 박스와 가요 전선간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와 앵글의 차이점은 뭐냐? 박스나 간이 가요 전선간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를 써야 되고요. 가요 전선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앵글 박스 커넥터를 쓰는 거야. 그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기 설비 6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전기 설비 60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1번부터 20번은 전기 이론, 21번부터 40번은 전기 기기, 41번부터 60번은 전기 설비를 풀어봤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저희가 1번부터 60번이 다 섞여 나오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론 20개, 기기 20개, 설비 20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하시면 안 돼요. 안 나와요. 다 섞여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년도 시험 접수 잘 하시고 필기 꼭 또 보셔서 합격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